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 세간에 네즈코가 엄청난 먼치킨 캐리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즈코와 무한열차 임무회가 하얀이의 엠무를 퇴치하고 아카자와 싸운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열차 임무 후 네즈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는 아카자의 소류 도정에 가서 아카자와 단련했고 여러 혈기들과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며 실력을 쌓았죠. 특히 네즈코 같은 경우는 아카자와 계속된 대련으로 아카자의 기술들, 파괴살에 해당하는 서류의 모습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하루하루 늘어가는 네즈코의 실력에 정말로 무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련을 끝마친 후 비살대 본부로 돌아간 이들, 음주우리 탱게는 마침 돌아온 네즈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를 보고 잘 만났다고 반겼고 지금 잠입 수사를 위한 여자 대원이 필요한데 네즈코와 무이치로를 투입시켜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왜 여자 대원인데 무이치로 씨를 투입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탱게는 에? 무이치로 너 여자 아니었냐? 라고 하자 무이치로는 탱게를 어쩐지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탱게는 호쾌하게 웃으며 농담이라고 넌 예쁘장하게 생기기도 했고 머리도 긴 장발이니 조금만 화장을 시킨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덤덤히 왜 내가 그런 여장까지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여자 귀살대원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었고 탱게는 다른 여자 대원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충주 시노부와 연주 미치리는 지금 다른 곳으로 임무에 나간 상황이고 일반 여자 귀살대원보다 강한 내 아내들이 먼저 잠입을 했는데 연락이 끊기는 거 보면 강한 실력을 지닌 귀살대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혈기를 퇴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탄지로 역시 네즈코를 혼자 보내기는 걱정이 되니 자신도 여장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입을 한 이들, 유녀 관리인은 탄지로는 예쁘지 않고 이마에 큰 흉터가 있어서 잘 못 써먹을 것 같다는 평가를 했고 네즈코는 아주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보니 조용한 유녀를 원하는 손님만 상대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미모라면 조금만 더 성숙해진다면 충분히 오이란이 될 만한 인재라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네즈코는 상임육 다키가 있던 유곽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나가는 다키가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네즈코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는데 혈기들이 가끔씩 태양을 피해 유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크게 경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네즈코는 다키를 보고 엄청나게 경계했고 다키는 이 가게에 일하러 들어왔으면 조용히 일하면 되지 어딜 감히 눈을 부라리냐며 기강을 잡으려 귀싸대기를 날렸죠. 하지만 네즈코는 날아온 다키의 손바닥을 단숨에 잡아버렸습니다. 다키는 감히 상현육인 나에게 대든 거냐며 같은 혈기라서 봐주려 했더니 갈갈기 찢어서 흡수해주지 라고 하며 오비를 꺼내 네즈코를 덮쳤죠. 하지만 오비가 네즈코의 몸에 닿기 전에 네즈코는 다키의 팔을 잡고 엎어쳐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유곽 건물은 바닥이 무너졌고 다키는 어안이 벙벙했죠. 다키는 듣도 보도 못한 혈기에게 힘으로 밀렸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오비를 알려 한 명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네즈코는 그 모습에 당황하며 구경꾼들을 지키려는 액션을 취했고 혈기인 네즈코가 인간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혹시 저 혈기가 그 말로만 듣던 혈기를 적대시하는 혈기임을 알았죠. 다키는 일부러 오비를 넓게 흩뿌려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네즈코는 그 인간들을 지키느라 다키 오비에 이곳저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네즈코의 재생 속도는 이미 상현급이었고 곧바로 회복이 되어버렸죠. 결국에 그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은 대부분의 큰 상처를 입거나 죽고 말았고 네즈코는 엄청난 분노의 눈빛으로 다키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순간 다키는 어떤 공포심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네즈코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네즈코에게서 보이는 어떠한 위압감, 이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던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그건 바로 무잔의 예전 기억이 보내는 공포였죠. 네즈코는 그대로 뛰어가 다키에게 접근했는데 다키는 오비를 알려 네즈코를 막으려 했지만 네즈코는 오비의 팔을 일부러 내어준 뒤 곧바로 재생하며 오비를 팔을 칭칭 감았고 그대로 끌어당겨 다키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다키는 크억 하면서 온몸으로 비명을 질렀고 네즈코는 쓰러져 있는 다키를 계속해서 발로 걷어차며 온몸의 뼈를 박살냈죠. 다키는 자신의 힘으로는 네즈코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후 규타로를 불러냈고 규타로는 뒤에서 튀어나와 네즈코를 기습했습니다. 규타로의 낫이 네즈코의 목을 노리며 나아가는 상황. 하지만 그 순간 무이치로와 규타로의 낫을 칼로 막아낸 뒤
발로 규타로를 차 곁에 더 떨어지게 했죠. 규타로는 곧바로 무이치로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안개호흡을 사용해 그것들을 전부 쳐냈습니다. 그 뒤 빠른 스피드로 접근해 무수한 참격돌로 규타로를 공격했고 규타로는 생각보다 빠르고 섬세한 무이치로의 공격에 꽤나 애를 먹었죠. 자신이 이런 애송이들을 상대로 쉽게 죽이지 못한다는 것에 엄청난 열이 받은 규타로는 사방으로 피해 참격을 날려댔고 그 참격에는 맹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네지코가 자신의 피를 뿌려 폭혈참을 시연해 날아오는 규타로의 참격들을 태워버렸죠. 규타로 다키는 네지코의 혈기를 보고 저건 위험해 보인다며 당황했는데 네지코는 빠르게 뛰어가 규타로와 욕탄전을 벌이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규타로와 공방전을 치는 과정에서 네지코는 이곳저곳이 낫에 베었지만 베인과 동시에 폭혈로 독을 중화시켜버렸고 곧바로 회복까지 되어 규타로에게 상성이 아주 안 좋았죠. 그렇게 점점 규타로를 압도하던 네지코의 폭혈 주먹에 여러 군데를 맞은 규타로는 재생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고 다키는 규타로가 밀리자 도와주기 위해 네지코 쪽을 노렸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뒤에서 튀어나와 다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그 틈을 노려 지쳐있던 규타로의 목을 안개의 호흡으로 베어내며 그 둘은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상현의 혈기들을 잡게 된 이들 텐기는 아내들을 대피시키고 다키에게 잡힌 이들을 구해주고 오느라 싸움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었다며 기뻐했고 상현 상대로 승리한 이들에게 포상으로 대장장의 마을로 휴가를 보내줬죠. 그렇게 그들은 대장장의 마을에 있는 온천을 즐겼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이치로는 탄지로와 약간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쩐지 따뜻해 보인 탄지로에게서 그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또한 유독 네지코는 무이치로를 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이치로가 탄지로에게 얘는 왜 자꾸 나를 챙겨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아무래도 동생 같아서 챙겨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나랑 나이도 똑같아 보이는데 왜 동생 취급을 하는 거냐며 살짝 뼈를 통해줬고 네지코는 그저 거리며 무이치로를 토닥거렸죠. 그런데 그때 숙소에 방문이 열리며 혈기가 들어왔고 그의 눈을 보니 상현사 표식이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칼을 빼어 한탱구의 목을 날렸지만 한탱구는 분신이 생기며 이들을 공격했고 하나하나 엄청난 전투를 가졌었죠. 하지만 네지코가 엄청난 괴력으로 그 분신들을 육탄전으로 발라버렸고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로 다른 이들을 날려버리려는 순간 네지코가 뛰어가 그 팔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 번의 한탱구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때 몰래 숨어있던 상현호 교코가 수백 개의 마비침을 날려 네지코를 노렸고 무이치로는 자신도 모르게 네지코를 보호하려 그 앞을 막아서다 그만 온몸에 마비침이 꽂혀버리고 말았죠. 무이치로는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네지코에게는 혈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빈틈없는 성격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코는 우선 꼬마 한 명 끝이 났군 이라고 하며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어 마무리를 하려고 했고 네지코는 무이치로를 보호하려 원거리 폭혈의 불꽃을 무이치로에게 날렸죠. 하지만 폭혈로 마비 효과를 불태워버린다고 해도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 사이에 교코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무이치로는 순간 반점이 발현되며 자신의 몸을 강제로 움직였고 네지코의 폭혈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순간 안개호흡을 시전하며 폭혈을 휘감아 휘둘렀습니다. 네지코의 폭혈과 무이치로의 안개호흡이 더해지자 폭혈의 불꽃이 마치 안개처럼 내려앉으며 순간 고요해졌고 교코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는 1초 후 온몸이 타들어가며 썰려버렸고 사지가 날아가 버렸죠. 교코의 잘린 몸은 재생이 되지 않았고 무이치로의 칼에는 여전히 네지코의 폭혈의 불꽃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순간 새로운 형태의 호흡을 만들어냈고 피하 안개의 호흡을 사용해 붉은 안개에 거대한 참격을 날려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때 한탱구는 모든 분신들을 모아 조아쿠텐이 되었고 조아쿠텐은 광범위한 혈기술로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무리한 반전 발현과 커다란 기술을 썼음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고 탄지로 역시 조야쿠텐 공격에 휘말려 멀리 날아가버린 상태였죠. 네지코는 조야쿠텐을 혼자서 상대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상현사 마카자와 실력을 쌓았던 네지코라 조야쿠텐 정도의 전투력은 금방 적응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에게 배운 소르의 무술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해 나가며 한방 한방 강력한 공격으로 조야쿠텐을 박살내기 시작했는데 네지코의 폭혈을 담은 공격에도 조아쿠텐은 재생이 조금씩이나마 되기 시작했죠. 그때 무이치로는 아카자가 상현의 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걸 기억해냈고 탄지로에게 우리는 숨어있는 본체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지만 쉽게 보이지가 않았고 한탱구는 작은 크기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어느새 동이 터올 시간이 다 되오자 한탱구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저 꼬마 혈기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조아쿠텐을 상대하는 거냐고 말해요. 그러다 한탱구는 묘소가 떠올랐는데 곧 동이 터오를 테니 조아쿠텐과 함께
햇빛에 태워 죽여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조아쿠텐이 태양빛에 사라지면 당분간 자신은 엄청나게 약해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한탱구. 그런데 뛰어가다가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혀 튕겨져 나갔죠. 눈을 떠 바라보니 그녀는 연주 미칠이었습니다. 어라? 혈기? 온천용 하러 왔는데 왜 이곳에 혈기가 있는 거지? 라고 오인거렸고 한탱구는 당장 비키라고 하면서 미칠을 향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이미 조아쿠텐에게 모든 힘을 넘겨준 상태이다 보니 한탱구의 본체 자체는 공격력이 약했고 미칠은 곧바로 그것을 피한 뒤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때 태양은 대지를 향해 밝게 비춰오고 있었고 저쪽에서 조아쿠텐과 네이코는 태양에 노출되게 되었는데 조아쿠텐은 곧바로 불타 사라져버렸지만 네이코는 완전 멀쩡한 상태였죠. 한탱구는 설마 저 꼬마의 혈기 태양을 극복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태양빛에 온몸이 타들어갔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현 4호를 해치우게 된 이들, 그 잘대에서는 엄청난 수확이라며 기뻐했고 모두들 수고했다며 엄청난 칭찬을 안겨줬죠. 그때 미치리는 민망해하며 저 사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했고 네이코는 미칠의 손을 꼭 잡으며 라고 했습니다. 한편 무자는 한탱구의 마지막 기억을 보다가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 또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모든 상현의 혈기들을 소집, 강력한 혈기들을 소집 후 귀살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네즈코가 메인 주인공인 이 가상 시나리오에는 그녀를 받줄 남자 캐릭터로 무이치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동갑내기인 무이치로와 네즈코, 천재소년과 천재소녀의 콜라보 기술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전개를 잡아왔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